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제68문 무자와두의 고불, 조조종심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조주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른 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파했죠. 그때 부처는 설파한 방편으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언어법 중에서 특히 묻고 대답하는 모양을 띈 문답법은 중국으로 건너와서는 제자와 스승 간의 문답 형태로 발전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선문답이 바로 그것이죠. 불교에서의 문답법의 시작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상족 제자 마가섭 사이에 있었던 여마시중의 미소, 이심전심이 그 효시이지만, 이 선문답이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달마와 그의 제자 해가 사이에 있었던 안심문답이다. 해가가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달마가 씩 웃으면서 그 마음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가 한참을 꿈적꿈적 하다가 아무리 해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마음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노라 라고 할 때 해가가 말끝에 바로 깨쳤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심문답이죠. 이 안심문답은 마음을 중심으로 달모와 제자가 서로 문답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늘 갈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어둡게 처리되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찾고 어떻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을까? 이런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선문답의 형식, 전개, 목적, 성립 조건, 전제 조건, 범주, 용례, 이런 어떤 조그마한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선문답의 주 내용은 어록에 있죠. 어록, 무문관이라든지 백암록이라든지 경덕, 전등록이라든지 종룡록이라든지 이런 어록에 다 수록되어 있죠. 선문답의 형식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깨달음에 관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가 스승에게 자기의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스승의 답변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묻고 스승 스스로가 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는데 스승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답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제자가 물으면 스승이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는 경우죠. 가장 많은 경우겠죠. 네 번째는 제자가 스승에게 묻고 제자 스스로 답하는 경우죠. 이런 네 가지의 형식, 네 가지의 어떤 포맷으로 이루어진 것이
선문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와 스승 간의 주고받음은 문답이라는 형식으로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문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주가 어떻게 본다면 선문답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초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조주의 선문답을 보면 그야말로 나머지 1700개의 공안이라고 할까요? 그 선문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선문답을 좀 가볍게 좀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선문답의 목적을 좀 보겠습니다. 선문답은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스승은 선문답을 통하여 제자가 무명 상태를 벗어나 깨달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 깨달음을 정득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선문답의 어떻게 본다면 유일한 목적이죠. 제자 자신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깨달음 전과 후는 양의 변화가 아니고 질적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지평이 학인의 현전에 전개되도록 스승은 고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본다면 선문답의 표현 형식은 어떠한 확정적인 형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문답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방법은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제자의 물음에 스승의 기연으로서 학인의 견성을 촉발하거나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죠.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추어 제자와 스승 간의 선문답은 그야말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이해하거나 분류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예를 들어 본다면 대중 혹은 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당 법문, 스님이 법상 위에 올라가서 하는 법문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설법 당사자가 자신의 활달한 기틀을 보이는데 장애가 되는 형식적 제한 또한 없죠. 그야말로 스님 마음대로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에서 하는 법문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본분을 남김없이 주고받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문답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스승이 제자와 대중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선문답으로 활용할 수 있죠. 어쨌든 선문답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 목적은 뭐냐? 제자를 깨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을 봤으니까 선문답의 범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어록은 선문답만 있는 게 아니죠. 상당 법문, 그 다음에 선서들의 모든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 스승이 제자를 한 대 때리거나 뺨을 비틀거나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오도송, 깨달음의 노래, 열반송, 스승이 돌아가실 때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개송, 그야말로 법문이 끝날 때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다 선문답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선어록인 벽암록은 선의 정수를 모아놓았다고 이야기되죠.
그런데 그 배감록에는 탑재된 선문답이 100개입니다. 100칙이죠. 100칙. 그 중에 66개는 언어를 중심으로 문답이 되어 있는 겁니다. 34개는 비언어적 행위죠. 즉, 서성은 깨달음에 대한 제자의 질문에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거나, 손을 펴 보이거나, 고함을 치거나, 때리거나, 춤을 추거나, 북을 치거나, 침묵하거나, 심지어 고양이의 목을 치거나, 이런 방법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인 문답, 오도송, 개송, 열반송, 상담법문, 시중법문이 선문답인 건 너무도 당연하고, 나아가 비언어적 표현인 그야말로 되게 손을 들거나 손가락을 펴 보이거나, 그 다음에 앞에서 뭐 손가락 하나 잘라 보이거나, 고양이 목을 치거나, 아무 소리 안 하거나, 춤을 추거나, 북을 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훌륭한 선문답을 할 수 있죠. 그런 비언어적 행위가 제자를 깨치게 한다면, 더하여 송회 이후에 당나라 때 조사들이 가르쳐 보인 바 문답법을 1700개의 공안, 다른 말로 하면 화두로 정리한 대종고의 가나선의 하두 또한 선문답의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선문답은 하두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선문답은 하두의 범주 안에, 하두는 선문답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선문답의 범주는 서성이 제접하는 바 제자를 견성하여 성불하게 이르는 모든 방법은 다 선문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리 상담과 연관해서 본다면 선문답은 불교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붓다가 비유라든지 문답이라든지 훈계 등의 방편법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를 바로 보게 하여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죠. 그처럼 선지식은 선문답이라는 독특한 불교의 전문적인 심리상담법으로 수행자들의 번뇌와 망념을 제거하여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둘러싸고 여기는 계박을 풀어줍니다. 선불교의 선사는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반성하는 성찰을 토대로 삶과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안목, 진지함, 용기, 깊은 애정, 전문적인 지식 혹은 지혜를 가지고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 선문답이 불교의 전문적인 심리상담법이지만 여타의 심리상담법과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이나 선사들이 문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 왜냐하면 선은 모든 사람이 본래 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선에서의 치유는 내담자가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본래 부처인데도 자기는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여기는 그 불각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사들은 학인이 됐든 중생이 됐든 간에 그분들의 정상, 불안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그 정상의 완전한 해결, 정상의 완전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일시적인 정상의 완화나 문제의 잠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심리상담법하고 다르죠. 문제 혹은 정상의 완전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주라고 하시는 분이 워낙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기 때문에 조주 이후로 우리가 선을 공부할 때는 주로 선문답이나 화두, 다른 말하면 공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읽어내는 법, 선문답을 읽어내는 법, 선문답이 왜 필요한가를 좀 알아야 되기에, 들어서 잊어먹는 것하고 처음부터 모르는 건 다른 것이니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말들을 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조주진제선사 어록, 경덕전등록, 조당집, 벽암록, 고존수거록, 무문관, 그리고 불교전기 문화연구소가 편찬한 인물 중국 선종사상편, 오경웅 교수가 짓고 서동각 교수와 이남영 교수가 같이 옮긴 천하계 황금시대, 이부키 아치시 교수가 짓고 최현식 교수가 옮긴 중국선의 역사, 일지 스님이 지은 백문 백답 선불교 강좌편, 그리고 이원섭 선생이 지은 깨침의 미학입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